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42살 여성이 마트에서 우연히 9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 옆에 자신과 닮은 아이가 있었으며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의 거짓 임신으로 떠맡은 아이였고 9년 만의 재회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된 서단이의 운명 같은 재회와 두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단이에요. 올해 42살이에요. 서울 강서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결혼 생활은 3년이었어요. 짧았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냥 외로워서 결혼했거든요. 결국 헤어졌어요. 서로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는 없었어요. 그게 다행이었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회사 다니고요. 마케팅 팀에서 일해요. 친구들도 있고요. 취미 생활도 하고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요. 외로워요. 특히 밤에요. 집에 혼자 있을 때요. 그럴 때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9년 전에 헤어진 남자. 정해준.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일부 20대 마지막 사랑 9년 전이었어요. 제 나이 33. 혜준이는 31살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첫 만남은 홍대 카페였어요. 혜준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혜준입니다. 서단이에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더 끌렸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했거든요. 혜준이는 조용했지만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줬어요. 다니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마케팅 쪽이요. 재밌어요. 멋있네요. 혜준 씨는요? 저는 디자인 일해요. 프리랜서로요. 와, 멋있어요. 혜준이는 웃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고백받았어요. 다니 씨, 저 좋아해요. 심장이 뛰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사귄 지 1년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혜준이는 가난했어요.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안정했거든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다니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회사에서 상사가. 힘들었겠다. 괜찮아. 혜준이가 안아줬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데이트도 소박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 영화관 대신 공원, 선물 대신 손편지. 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결혼 얘기를 시작했어요. 다니야, 나랑 결혼할래? 당연하지. 근데 돈이 없어. 괜찮아. 천천히 모으면 돼. 고마워.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부 갑작스러운 이별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혜준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기다렸는데요. 혜준이 늦게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혜준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파? 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니야,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헤어지자.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 미안해. 더 이상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다니야, 나 너무 가난해. 그게 문제야? 상관없다니까. 아니야. 나는 상관 있어. 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준이가 일어났어요. 혜준아. 잠깐. 하지만 혜준이는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도 답이 없고요. SNS도 차단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매일 울었어요. 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었어요.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다니야, 정신 차려. 죽겠어. 난 못 잊어.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3부 실패한 결혼 남편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이었고요. 배려심도 있었어요. 하지만요.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냥 외로웠어요. 혜준이를 잊고 싶었어요. 1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친구들만 불렀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결혼 생활은요. 평범했어요. 민수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집안일도 도와줬고요. 저한테 잘해줬어요. 하지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설레지도 않았어요. 그냥 룸메이트 같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2년이 지났어요. 서로 대화가 줄었어요. 3년째 되던 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다니야, 우리 이혼하자. 너 날 사랑 안 하잖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억지로 산 것 같아. 응.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도 간단했어요. 아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됐어요. 4부 일요일 저녁 마트에서 이혼 후 3년이 지났어요. 42살이 됐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러요. 카트를 밀면서 과일 코너를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장난감 코너에 남자가 보였어요. 옆모습만 봤는데요. 심장이 덜컥했어요. 설마.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니까요. 더 확실해졌어요. 혜준이었어요. 9년 만이었어요. 머리는 조금 희끗해졌지만요. 여전히 키가 크고요. 마른 체형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런데요. 혜준이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였어요. 7살쯤 돼 보였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가 저와 너무 닮았어요. 머리 모양, 눈매, 입 모양,
어릴 적 제 사진과 똑같았어요. 저 아이가 누구지? 그때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거 사줘. 아빠. 혜준이 아빠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혜준이가 아이가 있어? 그것도 나랑 이렇게 닮은? 그때 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혜준이가 얼어붙었어요. 난 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혜준이가 다가왔어요. 단이야. 진짜. 단이야? 응. 어떻게? 여기서. 장 보러 왔어. 그랬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랑 아는 사이예요? 심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 아이는 누구야? 오브 카페에서의 대화해준이가 말했어요. 단이야. 얘기 좀 하자. 응. 마트 안 카페로 갔어요. 아이는 키즈 카페에 맡겼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했어요. 혜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단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응. 9년. 그렇게 됐네. 잘 지냈어? 그냥 살았어. 혜준이는? 나도. 그냥. 또 침묵. 혜준아. 응? 저 아이는 누구야? 혜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내 딸이야. 그렇구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혜준이가 딸이 있었어. 단이야. 응? 사실은 혜준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가 헤어지던 그때 나 아버지가 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뭐? 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거구나. 그래서 날 떠난 거야? 응. 왜? 왜 말 안 했어? 너는 좋은 사람 만나야 했어. 내가 널 끌고 들어갈 순 없었어. 눈물이 났어요. 바보. 미안해. 한참을 울었어요. 혜준이가 휴지를 건넸어요. 단이야. 응. 근데 저 아이. 응. 혜준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 친딸이 아니야. 뭐라고? 육부 충격적인 진실의 준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9년 전에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임신했다고. 내 아이라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우리 헤어진 지 1년이나 됐는데. 하지만 그 여자가 울면서 애원했어.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나 단이 너랑 사귀고 있었잖아. 고민 많이 했어. 정말 많이. 근데 아이가 내 핏줄이라는데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날 떠난 거구나. 응. 미안해. 그 후엔 결혼했어. 그 여자랑. 아이 낳고 키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
알았어. 뭘? 그 아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뭐? DNA 검사를 했거든. 우연히.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어. 그럼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야? 응. 임신 자체가 가짜였어. 가짜? 다른 남자아이였어. 근데 그 남자가 책임 안 진대. 그래서 나한테 떠넘긴 거야.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 바로. 그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우려고 했는데 아이가 나만 따르더라고. 엄마, 엄마 하면서 울고 혜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키우기로 했어. 친딸도 아닌데? 응. 하지만 그 아이한텐 내가 아빠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혜준아. 미안해, 다니야. 다 내 잘못이야. 칠부 아이와의 만남 한참을 울고 나서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야? 정하연이. 하연이. 응. 올해 8살. 다니야, 보러 갈래? 하연이. 응. 키즈 카페로 갔어요. 하연이가 놀고 있었어요. 인형을 안고요. 하연아. 아빠. 하연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재밌었어. 그래? 다행이다. 하연이가 저를 봤어요. 아, 아까 그 아줌마. 응.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예뻐요. 고마워. 아빠 친구예요? 응. 오래된 친구야. 하연이가 웃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놀아요. 하연이는 정말 밝았어요. 순수했어요. 저를 보면서 웃는 모습이요. 어릴 적 제 모습 같았어요.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8부 혜준의 고백 마트를 나왔어요. 셋이서요. 하연이는 혜준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다니야. 응? 차 마시고 갈래? 우리 집에서. 집에? 응. 가까워. 여기서 10분. 하연이 재우고 얘기하자. 알았어. 혜준이 집에 갔어요. 작은 투룸이었어요. 깔끔했어요. 하지만 아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앉아. 커피 탈게. 응. 하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줌마 여기 자주 와요? 아니, 처음이야. 그래요? 우리 집 어때요? 좋아. 히히. 하연이가 웃었어요. 혜준이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하연아, 이제 자야지. 싫어. 아줌마랑 더 놀고 싶어. 안 돼. 내일 학교 가야지. 에이. 혜준이가 하연이를 방에 데려갔어요. 10분 후 나왔어요. 잤어. 빨리 자네. 응. 피곤했나 봐. 자리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다니야.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너를 그때도 지금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심장이 뛰었어요. 매일 생각했어. 너. 후회했어. 떠난 거. 혜준아. 다니야,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하연이가. 하연이? 부담되면 말해줘. 나도 알아. 친딸도 아닌 아이 키우는 남자. 아니야. 응? 하연이. 정말 착해. 그리고 나랑 너무 닮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신기해. 응. 혜준아, 나도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구부 하연이의 한마디 다음 날이었어요. 혜준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니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하연이가 보고 싶대. 심장이 뛰었어요. 응. 좋아. 저녁에 만났어요. 세 명이서요. 식당은 파스타집이었어요. 하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줌마, 오늘도 예뻐요. 고마워, 하연아. 아줌마,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럴까? 네. 식사하면서 하연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아줌마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파란색. 저도 파란색 좋아해요. 그래? 네. 우리 똑같네요. 웃음이 났어요. 식사 후 공원을 산책했어요.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손 따뜻해요. 그래? 네. 엄마 손 같아요. 엄마. 엄마는 집에 안 가요. 아빠랑만 살아요. 근데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연아. 네. 아줌마도 하연이 좋아. 정말요? 응.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돼줘요. 심장이 멎었어요. 뭐? 아줌마 표정이 엄마 같아요. 아까 마트에서 저보고 웃었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 엄마 같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혜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하연아. 아줌마 울지 마요. 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모든 게 결정됐어요. 10부 천천히 시작된 사랑 그날 이후로요.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요. 하연이랑 놀이터 가고요. 영화 보고요. 밥 먹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혜준이가 말했어요. 다니야, 같이 살까? 같이? 응. 우리 셋이서. 부담되면 천천히 해도 돼. 아니야. 응. 나도. 같이 살고 싶어. 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달 이사했어요. 새 식구용 집으로요. 3룸이었어요. 제 방, 혜준이 방, 하연이 방.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하연이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일어나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를요. 응, 일어났어.
오늘 학교 가요. 알았어. 아침 먹자. 같이 아침 먹고요. 하연이 학교 보내고요. 혜준이랑 커피 마셨어요. 다니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혜준아. 응, 고마워. 뭐가? 다시 만나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손을 잡았어요. 11부 정식으로 가족이 되다. 1년이 지났어요. 혜준이가 말했어요. 다니야, 결혼하자. 정말? 응. 정식으로 가족 되자. 하연이도 원해. 정말? 응. 어제 물어봤어. 다니 엄마랑 진짜 가족 되면 좋겠어? 그랬더니 막 좋아하더라. 눈물이 났어요. 그럼 결혼하자. 응.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조촐하게요. 친구들만 불렀어요. 하연이가 화동이었어요. 엄마 예뻐요. 고마워, 하연아. 나도 드레스 입고 싶어요. 당연하지. 너도 공주야. 하연이가 웃었어요. 식장에서 혜준이를 봤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혜준이 앞에 섰어요.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9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키스하셔도 됩니다. 혜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하연이가 박수쳤어요. 와, 엄마 아빠. 다들 웃었어요. 12부 행복한 일상.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하연이는 이제 10살이에요. 아침마다 제 방에 와요. 엄마, 일어나요. 응, 일어났어. 오늘 소풍 가요. 그래. 도시락 쌌어? 네. 같이 아침 먹고요. 하연이 학교 보내요. 혜준이는 재택 근무해요. 디자인 일이니까요. 저도 재택 근무 가능해요. 점심엔 같이 먹어요. 다니야,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 좋아. 같이 요리하고요. 같이 먹어요. 오후엔 각자 일해요. 저녁엔 하연이 오면 같이 저녁 먹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와, 보여줘. 여기요. 그림을 봤어요. 3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우리야? 네. 엄마, 아빠, 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예쁘다, 하연아. 정말요? 응. 정말 예뻐. 하연이가 웃었어요. 밤엔 하연이 재우고요. 혜준이랑 소파에 앉아요. 다니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혜준아. 응. 9년 전에 헤어졌을 때. 응. 정말 힘들었어. 나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응. 그때 헤어진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 왜? 그래야 하연이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혜준이가 웃었어요. 맞아. 하연이. 응. 우리 딸이잖아. 친딸은 아니지만 상관없어. 마음으로 낳았어.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다니야. 뭐가? 하연이 엄마 돼줘서. 나도 고마워. 손을 꼭 잡았어요. 13부 하연이의 질문.
하연이가 11살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하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응? 나 사실 엄마 친딸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래? 학교 친구들이 그러던데. 엄마 아빠가 나중에 결혼했다고. 한참 침묵했어요. 하연아. 네. 그래. 엄마는 하연이 친엄마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하연이를 정말 사랑해. 친딸보다 더 사랑해. 하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럼 나 버리지 않아요? 절대 안 버려. 약속. 약속. 하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연아.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 하연이는 12살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요. 가끔 생각해요. 9년 전 그날 혜준이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운명이었다는 걸요. 혜준이가 하연이를 만나고요. 저도 하연이를 만나기 위한요. 하연이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DNA로는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제 딸이에요. 진짜 딸이에요. 혜준이도 말해요. 다니야, 우리 운명이었어. 응, 운명이었어. 하연이도. 응, 하연이도. 세 명이서 손을 잡고 걸어요. 매일 저녁요. 공원을 산책하면서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헤어진 사랑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운명이라면요. 그리고 가족은요. 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될 수 있어요. 하연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1, 1, 1, 1, 1, 1